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유 타이머로 함께 공부하는 서비스인 뽀가코를 제작한 외부 코스 풀사이클 2기 뽀가코 팀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하주영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아키텍처 및 기술 스택, 서비스 소개, 핵심 기술 소개, 세부 페이지 설명 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엔드 2명과 프론트엔드 2명이고 저희 팀에서 은채님과 한비님이 백엔드를, 창호님과 제가 프론트엔드를 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는 총 3주차의 스프린트 기간을 가졌는데 1주차에는 백로그, 와이어프레임, 프로젝트 환경을 구성하였고 2주차에는 MVP 위주의 기능을 구현하고 백로그를 점검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 백로그를 작성하여 우선순위와 예상시간, 할 일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같이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하였는데요. 각 화면에 필요한 기능과 흐름을 검토할 수 있었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팀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나타내어 개발 과정에서 혼동 없이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프론트엔드에선 UI 제작을 할 때 섹션과 페이지 이름을 구분하여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인증 섹션과 방 디테일 섹션이 있고 방 디테일 섹션 안에 방 디테일 기본 페이지와 유저 랭킹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어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기능 설명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API 명세서를 노션으로 작성해서 실시간으로 팀원들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프론트엔드에서 필요한 API가 있다면 아래에 있는 추가 요청표를 작성하여 인식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GitHub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아래에 있는 칸반보드를 통해 진행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위에 있는 풀 리퀘스트와 이슈 템플릿을 통일하고 작성하여 코드 리뷰 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키텍처와 기술 스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메인으로 접근하면 리버스 프록시 서버인 엔진엑스로부터 HTML 등 렌더링에 필요한 파일들을 서빙받아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도메인 슬래시 API로 접근하면 마찬가지로 엔진엑스로부터 익스프레스 백엔드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같은 도메인 내에서 엔진엑스를 사용함으로써 폴스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익스프레스 백엔드 서버와 AWS의 RDS에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 S3 저장소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은 데브 코스 강의를 통해 학습한 라이브러리 활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메인 프레임워크로는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였으며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통해 스타일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통신 라이브러리로서 엑시오스를, 실시간 통신은 소켓.io를 활용하였습니다. 리액트 쿼리와 주스탠드를 통해 각각 서버와 전역 상태를 처리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백엔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프레스 JS를 사용하였고 리퀘스트의 유효성 검사하는데 익스프레스 밸리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실시간 통신을 하는 타이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소켓.io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통신에는 MySQL2를, JWT 인증에는 JSON 웹 토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뽀가코 서비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어떻게 하면 코어타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은 학습 의욕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고 코어타임이 진행되더라도 동료 간 집중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호작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느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뽀가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뽀모도로 기법이란 무엇인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자 공부나 업무 등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그 후 집중 시간을 설정하는데 이때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처음에 정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대체로 25분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간이 집중하기에 적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후 5분에서 15분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을 정합니다. 집중과 휴식 시간을 합쳐서 1포모도로라고 하는데요.
포모도로 사이클 수를 설정하여 집중 시간 동안은 집중하고 짧은 휴식하는 것을 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그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긴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 학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 시간에는 딴짓을 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며 휴식 시간에는 철저히 휴식을 취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집중력을 높이고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 뽀가코는 포모도로 사이클을 다른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공통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있는 포모도로와 스터디 윈미를 결합하여 동료들이 실시간으로 각자의 집중 시간을 공유하고 동일한 사이클로 학습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공유 타이머인데요. 사용자는 자신만의 학습 사이클에 맞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구성하여 동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랭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료 간 포모도로 순위 경쟁을 하며 서로가 서로의 자극제가 되어 끊임없이 학습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기술과 저희가 겪었던 트러블 슈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 타이머는 소켓 I/O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버와 프론트엔드를 연동하여 정보를 출력합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서버에서 소켓에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타이머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버 내에서 매 초마다 타이머 값을 계산하고 매 초마다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구현된 타이머를 테스트하던 도중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단 하나의 타이머를 테스트할 때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 개의 타이머를 테스트해보면서 매 초마다 서버에 오는 요청 횟수가 배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머의 초기 정보와 타이머의 시작 시간만을 서버에서 제공하면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설계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클라이언트에서 참여한 유저의 타이머 동기화 부분이었습니다. 타이머가 시작이 되면 시작 시간을 서버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통해 현재 시간과 기존 설정해둔 타이머 정보값을 비교하여 타이머 값을 산출합니다. 또한 매 사이클이 갱신될 때마다 서버에서 동기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지연 시간에서 느낄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사이클이 중간에 참여하더라도 참여 시간과 시작 시간을 비교하여 산출한 값을 토대로 다시 타이머를 계산하기에 서버와 최대한 동일한 타이머 값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서버의 역할을 클라이언트에게 위임해서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성능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증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프로필 조회와 같은 인증 절차가 필요한 API를 요청할 땐 다음과 같은 인증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사용자가 인증이 필요한 API를 요청하면 리퀘스트 헤더에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쿠키가 담겨서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서버에서는 요청이 오면 이 토큰들을 검증하고 이때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토큰이 모두 존재하고 유효할 경우 인증에 성공하여 성공 응답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액세스 토큰의 유효 기간인 30분이 지났지만 리프레시 토큰이 유효하면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하고 성공 응답을 보냅니다. 이 외의 경우는 두 토큰이 유효하지 않거나 토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실패 응답을 보냅니다. 이걸 코드로 나타내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인증 성공과 실패를 success, fail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인증 메서드는 리프레시 토큰과 액세스 토큰을 인자로 받습니다. 토큰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다면 인증에 실패하고 전달받은 리프레시 토큰의 값이 DB에 없다면 이것 또한 인증에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인증에 실패합니다. 이후 JW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유효하다면 인증에 성공하고 만약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다면 리프레시 토큰을 유효하므로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합니다. 이 외에는 유효하지 않는 액세스 토큰이므로 실패를 응답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인증 메서드를 이용해서 컨트롤러에 인증 미들웨어를 구현하였고 소켓에 연결되기 전에 인증 로직을 수행하는 소켓 미들웨어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에서 리액트 에러 바운더리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러 처리를 더 일관되게 할 수 있을까? 에러 처리를 집중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하였는데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러를 정의하고, 에러를 캐치하고, 에러 바운더리로 위임하여 에러에 대한 로직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에러 정의입니다. 한 군데에 다양한 에러 타입별 함수 정의가 어디서나 활용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았습니다. 코드 보시면 네트워크 오류인지, 타임아웃 에러인지, 서버 오류인지 등등 함수를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러 캐치인데요.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였을 때는 성공 로직을 수행을 하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까 정의해둔 컨플릭트 에러인지 배드 리퀘스트 에러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역 핸들러에서 에러를 처리하고 그 외의 것은 쇼 바운더리를 통해 가장 가까운 에러 바운더리로 위임합니다. 쇼 바운더리에서 내려와서 에러 바운더리가 그 에러를 캐치를 하면 폴백 UI를 따라 내려오게 되는데요. 폴백 UI에서 실제 에러를 처리하고 다양한 종류 에러에 따라 적절한 메시지와 버튼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러를 한 군데에 정의하고 지역에서 처리할 에러와 전역에서 처리할 에러를 분리함으로써 에러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뽀가코 세부 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그인과 회원가입입니다. 이메일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구현하였고 밸리데이터에서 실패한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의 리스트를 표시하였고 각 방은 카드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어 한눈에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보시면 전체 방과 참여한 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탭으로 구분해 놓았고 그 밑에는 휴식 중인 방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그런 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방을 생성할 수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경우 방 모달이 뜨며 그 방 모달에는 방 정보와 타이머 정보를 입력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방에서는 타이머가 동작을 하며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에 따라 다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상단에 보시면 알람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왼쪽에 보면 관전 모드와 참여 모드에 따라서 UI를 달리하였고 아래 하단 쪽 보면 방 나가기 버튼이 있고 가운데에는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탭을 눌러서 방 정보와 랭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탭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방 정보와 포모도로 정보 그리고 랭킹을 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보 탭을 눌렀을 때는 방 정보와 방장의 정보, 포모도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랭킹 탭을 눌렀을 경우에 참여자들의 랭킹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태에 따라 다른 타이머 UI를 제공하고 있는데 타이머가 지금 시작되지 않았을 때, 집중 시간일 때, 휴식 시간일 때에 따라 다른 타이머 색깔 UI를 제공함으로써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연 영상입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론 로그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눌렀을 때 프로필을 수정하기 전 비밀번호 확인 페이지를 거친 후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에 참가했을 때 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 나가기 버튼은 총 3개인데 삭제하기 버튼은 방장만 가능하며 그룹 나가기는 이 방의 참여자 그룹에서 나가는 것이고 다른 방 둘러보긴 그룹에는 존재한 채로 다른 방을 둘러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방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방 제목, 상세 설명, 수용 인원을 입력합니다. 타이머 정보로는 집중 시간, 휴식 시간, 그 다음에 대휴식 시간과 사이클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시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휴식 시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 실제 서비스는 분단위이지만 시연 테스트를 위하여 초 단위로 바꿔놓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으로 변경이 되었고 타이머가 진행되는 경우 불꽃 이모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에 맞춰서 알람 소리가 울렸고 1 고모도로가 증가했을 때 카운트가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 고모도로가 증가했으므로 카운트가 늘었고 지금은 대휴식 시간입니다. 대휴식 시간이 끝나면 타이머가 종료됩니다. 끝내기에 앞서서 유저가 2명 참여했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시연을 위해서 이미 방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요. 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들어가 보면은 가운데에 타이머가 돌 예정이고 방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입력했던 방 정보와 제 방장인 합주기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타이머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하기 링크를 통하여 내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적인 유저에는 지금 저 하나밖에 없는데 방을 생성한 후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지금 저 하나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유저가 들어왔을 때를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다른 것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머는 동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 중인 방만 보기 필터를 통해서 제 방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 방에 참가를 했을 때 보시면 참가함과 동시에 다른 유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장이 방을 시작했는데 다른 유저 타이머도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랭킹 탭을 통하여 불꽃 이미지로 지금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유저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을 나갔을 경우에 참여 중인 유저에 다른 유저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 나가기 버튼은 총 3가지인데 방 삭제하기가 가능하며 하지만 사이클이 진행 중인 방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룹 나가기 또한 방장은 방을 나갈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방을 둘러보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참여 모드였을 텐데 지금은 관전 모드일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중 중인 방에는 중간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전하기로 들어오면 타이머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관전 모드인 게 표시가 됩니다. 또한 관전 모드는 참여 모드와 달리 참여 중인 유저에는 제 이름 합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을 종료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